제목. 나는 내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 아들을, 제 가슴으로 키운 제 아들을 한 번 더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엄마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있으면 저는 늘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꿈은 언제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20살에 첫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일찍 결혼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남편 집안에 맞추고 시어머니 말씀에 따르고 집안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임신은 되었지만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냐. 내가 집안을 끊어놓았다. 그 말은 제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아파서 누워있으면 내가 애를 잡아먹어 놓고 누워있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또 참고 울면서 참고 살았습니다. 2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왜 이 집에 있냐?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나왔습니다.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기댈 친정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살 이유를 잃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그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늘 공손했고, 늘 조용했고, 늘 제 눈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저는 울 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중학생 아들. 그 아이가 훗날 제 인생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준호라고 하겠습니다. 준호는 저를 처음 봤을 때 눈으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사람이 아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준호는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준 밥은 더 먹지 않았습니다. 상을 업기도 했습니다. 말을 거칠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미 2번 버려진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준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친엄마도 날 버렸어요. 나한테 잘해주던 엄마도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을 믿는 법을 잃었구나. 그날 남편이 아이에게 손을 들려고 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뒤통수에 닿았습니다.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준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나를 버릴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지켜야겠다. 아침마다 밥을 했습니다. 준호가 먹든 안 먹든 밥상은 늘 차렸습니다. 밥상은 항상 같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아이 마음은 말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준호가 친구를 때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학교로 갔습니다. 아이를 보니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이에게는 분노보다 기댈 어른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엄마로서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준호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관계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엄마는 내 편이다. 그 말을 매일 했습니다. 약속은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국을 끓였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을 국이었지만 그래도 끓였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와 준호는 둘이서 살았습니다. 준호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준호 등록금, 그 봉투에 조금씩 돈을 넣었습니다. 돈보다 의지가 들어있던 봉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서아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상냥했습니다. 웃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눈빛이 사람이 아니라 집을 보는 눈빛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서아의 가족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 자리는 상견례가 아니라 거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들을 우리 집으로 들이라. 어머니와 연을 끊으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때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어머니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저한테는 친엄마입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그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의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냈다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엄마입니다. 피로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입니다. 기다려준 시간입니다. 지켜준 시간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늦게까지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큰일이 지나가고 나면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늦게 아파옵니다. 저는 밤에 부엌에 나가 컵에 물을 따라 마시곤 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도 살았다. 아들을 지켜냈다. 그 생각 하나로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준호는 그 이후로 저에게 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엄마, 오늘 날씨 춥다. 엄마, 감기 조심해. 예전에는 제가 먼저 전화해야 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식한테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성공도 좋고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사실은 그냥 안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엄마, 괜찮아? 그 한마디면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그때 그 집안이랑 혹시 아직 마음에 남아있니?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많이 흔들렸어. 근데 엄마가 있어서 버텼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건 앞에서 아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첫 결혼, 두 번의 이별, 그리고 다시 얻은 아들.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인생으로 이어진 관계가 있다는 걸 저는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잘 됐다면서요. 복이 많으시네요. 그럴 때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제가 잘 키운 게 아니라요. 서로 버티며 산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됩니다. 친구도 하나둘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전화벨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 안부 한 통, 같이 밥 먹는 시간.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국을 끓입니다. 준호가 오지 않아도 혼자 먹을 국입니다. 그래도 끓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아들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마음이란 항상 그 자리에 밥상을 차려두는 마음입니다. 어느 날 준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어릴 때 왜 그렇게 화가 많았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말했습니다. 기대하면 또 버려질까봐, 정들면 또 떠날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마음은 어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먹이는 일이 아니라 기다리는 일이라고, 기다려주는 일이라고. 요즘 저는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그래도 잘 살았다. 그래도 버티며 살았다.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지만 도망치지 않은 엄마는 되었다고.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말 한마디가 어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밥 먹었니? 그 말로 시작해도 됩니다. 감기 조심해.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끊어지지 않는 끈만 있으면 됩니다. 그 끈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관심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지켜냈습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 떠오르신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도 국을 끓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엄마는 여기 있다. 그 말 하나로 오늘도 하루를 버팁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